관저 앞에 도착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오늘 체포영장 집행에는 경찰청 특별수사단과 서울청 광역수사단 경력을 포함해 약 1,200여 명이 투입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에서도 검사와 수사관 40여 명 정도가 집행에 참여합니다. 지난 1차 집행에 출동한 공수처 인원은 30여 명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보다 더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경찰과 공수처 모두 사실상 마지막 기회에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만약 체포가 되면 공수처가 조사를 하는 건가요? 공수처의 이후 수사 계획도 알려주시죠. 네, 윤 대통령 조사는 공수처 주도로 진행됩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에 성공한다면 이곳 정부 과천청사 5동의 3층 조사실로 곧장 연행해 올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영상 녹화 장비가 구비된 조사실에 윤 대통령 조사를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난번 1차 집행 당시에는 100여 쪽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했는데 공수처는 이번에는 그보다 2배 많은 200쪽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습니다. 윤 대통령 조사는 차정현 주임검사가 맡을 예정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검사 1명이 더 추가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가 끝나면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의 서울구치소로 구금될 예정입니다. 수사기관은 체포한 피의자에 대해선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신청 또는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돼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에서 연합뉴스TV 한채입니다. 네, 이렇게 공수처 상황 알아봤고 계속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수처에서 차량이 출발하는 모습도 보여드렸고요. 관저 앞에 윤상현 등 여당 의원 일부가 도착했다는 소식도 있는데요. 어제 공수처, 경호처, 경찰이 3자 회동을 하고 영장 집행 문제를 협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 협의점 없이 끝난 것으로 보이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어떤 이야기, 구체적으로 이제 오간 이야기는 내용을 종합하면 어쨌든 공수처는 본인들이 이제 어떤 입장을 전달하는 입장은 아니었고 경찰이 아무래도 주체가 돼서 이제 꾸려진 자리였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이 말하자면 이제 그런 어떤 물리적인 충돌 없이 체포에 협조해달라. 그렇죠. 이제 체포에 협조해달라고 했고 정당한 이런 어떤 영장의 발부 행위이고 이런 집행을 할 때 지난 1차 시도 때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없이 경호처에서 적절히 협조를 해달라라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차례 체포조로 추정되는 인력이 앞으로 관저 앞에 도착했다라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곧 영장 집행을 준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또 어제 55 경비단으로부터 출입 허가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경호처는 아니다. 라는 어떤 공방도 있었습니다. 네, 공수처가 어제 밤에 공지를 보냈습니다. 관저 외곽 경비를 맡은 부대죠. 수도방위사령부 55 경비단에 체포영장 집행하기 위해서 공수처 소속 검사와 국수본 소속 수사관 등의 출입을 요청한다. 이런 공문을 공수처가 55 경비단에 보냈는데 이 55 경비단이 출입을 허가한다. 이렇게 회신을 했다. 이렇게 공지를 했거든요. 사실상 집행을 할 때니까 출입을 허가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거를 경비단이 허가했다. 이 내용을 어저께 밤에 공수처가 공지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즉각 그거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허가를 한 내용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 공문의 원문이라고 하는 거를 보여주면서 제시를 하면서 지금 여기는 이 경호상의 구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출입이 통제가 되는 구역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짚으면서 지금 공수처의 공지는 잘못된 것이고 공조본이 잘못된 여론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공방이 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이 55 경비단에게 승인권이 없다라는 식이었습니다. 일단 공수처는 오늘 체포영장 집행을 무조건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보이고 또 경호처 입장에서는 앞서 언급하신 대로 경호법에 의하여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경호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곧 집행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 관저 모습 계속해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고 계신 영상에서 보시면 지금 지지자들의 모습 몰려있는 모습도 있고 경찰 좀 버스도 계속해서 지금 몰려들고 있는 상황을 계속 보고 있잖아요. 아무래도 관저 앞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좀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계속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물리적
충돌 우려가 네. 이제 그 여러 곳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반대하는 사람들 이렇게 충돌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또 지지자들은 영장 집행을 저지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영장 집행에 나서는 공수처 그리고 경찰 인력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정말 아찔한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은 여러 인력을 투입해서 질서 유지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예. 결국 경호처에 근데 승인이 없으면 관저 진입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이에 대한 공조본의 집행 계획은 어떻습니까? 일단 1차 집행 당시에는 5시간여 만에 공수처와 경찰이 빈손으로 철수를 했었죠. 그래서 일주일 넘게 전략을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중 대응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 설명드리자면 경호처 지휘부를 상대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요. 네. 부하 직원들에게는 윗선 지시에 불응해도 처벌받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예. 저희가 계속해서 지금 한남동 관저 앞의 모습을 영상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어서요. 현장 분위기 한번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기동대를 동원해서 이들 차량이 안으로 진입하는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진입로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 기동대를 51개 부대를 동원한 걸로 확인됐는데요. 3,000명에 달합니다. 지난번에 비해서 300명가량 더 는 겁니다. 서울 전체 기동본부가 60개 부대인데 어제 당직을 선 부대를 제외하면 사실상 가용부대 전원이 동원돼서 이곳治安관리에 나선 겁니다. 기동대는 공조본의 수사관들이 진입할 수 있도록 관저 출입로를 확보하고 체포영장 집행 동안 인근 집회 시위자들 간의 충돌 등을 막고 있습니다. 관저 내 경호처 차량과 버스 등도 재배치를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간에도 현재 관저 주변에 지금 집회 참가자들 많이 모여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새벽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된다는 소식에 이미 어제부터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이 많이 모였습니다. 특히 지지자 500명은 지금 관저 정문 앞에 누워서 몸으로 막겠다며 농성을 벌였습니다. 현재 경찰은 충돌 상황에 대비해서 관저 중심을 양쪽 소통하고 누워있던 분들도 모두 해산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도 관저 앞에 집결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었는데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체포를 찬성하는 단체들도 체포영장이 집행되면 관저 앞으로 모일 것을 예고한 상황이라서 시간이 갈수록 이곳에는 더 많은 인파 모여들 걸로 예상됩니다. 자, 지난 3일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에는 결국 실패를 했는데 오늘 경찰은 어떤 전략 짜고 있습니까? 네,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인해전술입니다. 지난번에 체포영장 집행할 때 공수처와 경찰 수사관들 150여 명 나섰지만 경호처의 1차, 2차, 3차 저지선에 막혔습니다. 이번에는 1,000여 명이 투입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호처는 현재 차벽은 기본이고 원형 철조망에 쇠사슬까지 겹겹이 관저를 지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경찰은 4인 1조로 적극적으로 체증하면서 영장 집행 저지를 지시하는 경호처 지휘부부터 먼저 체포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미 경호처장직을 대행하고 있는 김성훈 차장은 3차례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해서 체포 영장도 발부된 상황입니다. 일선 직원들도 막아선다면 한 명 한 명 끄집어내서 분산 호송한다는 계획입니다. 경찰은 며칠이 걸리더라도 이번엔 반드시 집행한다며 장기전에 대한 대비도 주문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는 강경하지만 경호처 내부는 또 반발이 있다, 동요하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여러 번 보도해 드렸는데 영장 집행 과정에 이런 내부 동요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지금 내부 직원들의 목소리가 저희 보도나 언론 보도 그리고 정치권을 통해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경우 가는 경우에는 영장이 집행될 경우에 버스나 건물 내부에 있자는 의견도 있다. 이렇게 전했는데요. 사실 예. 적극적으로 막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소집령에 반발해서 휴가를 신청한 직원도 늘었다고 전해졌습니다. 예. 휴가자는 소집령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보도해드린 것처럼 그제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모든 경호관들을 모아서 법률 상담 자리까지 마련을 했거든요. 예. 윤갑근 변호사, 윤 대통령의 그 변호인이죠. 네. 윤 변호사가 경호관들의 법률 상담을 해준 건데요. 수뇌부가 불안해하는 경호관을 다독이려고 이런 법률 상담 자리까지 마련을 한 겁니다. 그만큼 내부 동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경호처 강경파 수뇌부가 주도권을 놓지 않고 집행을 끝까지 저지를 할지 예. 아니면 반발 기류가 거세지면서 윤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최대 변수가 될 걸로 보입니다. 네, 이 시각 관저 앞의 상황을 생중계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관저 인근의 탄핵 찬반 집회가 밤새 이어졌다고 하고요. 그야말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고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이 4시 52분을 지났거든요. 상당히 이른 시간인데도 많은 사람들과 차가 모여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윤갑근 변호사의 법률 상담 과정에서요. 경호처 직원들이 경찰을 체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고 이렇게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경호처에 오히려 위법 행위를 부추기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던 것처럼 윤갑근 변호사가 그 대통령 경호법에 따라서 경호관이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예. 그 자리에서 이제 경찰이나 공조본 수사관들을 체포해도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건데요. 근데 법원이 정당하게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경찰을 범죄자로 취급하면서 체포하라고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윤 변호사는 경호원 전부 다 특별사법경찰권이 있다고 주장을 했다가요. 또 전부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이 나오니까 법조항을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말끝을 흐리기도 했는데요. 예. 경호원이 사법경찰권을 가지려면 경호처장의 제청이 있어야 하고 중앙지검 검사장이 지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호처 전체 인력 500여 명 중에요. 이런 자격을 가진 특별사법경찰관 지위가 있는 경호관은 32명 뿐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경호관들에게 법조항에 맞지 않는 자문을 하면서 위법 행위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조계에선 이런 윤 변호사에게 특수 공무집행방해 교사나 방조 혐의까지 적용할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하신 그 윤갑근 변호사의 발언, 그 특사경은 사전에 지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오히려 일선 경호관들이 반문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어제 저희 뉴스회전에 출연한 임지봉 교수는 오히려 경호관이 변호사보다 법을 더 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왔고요. 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에 임박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성입니다. 애초에 대통령 측에서는 적법하게 청구되고 적법하게 발부되지 않은 영장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집행 역시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응할 필요도 없고 응할 수도 없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반면 수사기관 측은 영장 청구가 적법했고 또한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되었으며 그 후에 법에서 저도 사실 처음 봤거든요. 이 네.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이의 신청을 했고 저는 법원이 답도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만 법원이 굉장히 이례적으로 저도 처음 보는 상황인데 답을 해줬습니다. 근데 이런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다시 한번 그런 영장 발부가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영장 발부의 적법성에 대해서 양측의 주장이 완전히 지금 반대되기 때문에 결국 오늘 이 집행에 대해서도 결국은 충돌 상황으로 가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영장 발부에 대해서 불법이고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하는 부분인데 발부 주체에 대해서도 반발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수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부분이거든요. 대통령 측에서는 현행 규정상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없다. 따라서 공수처가 수사를 관할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불법이다라는 입장이고요. 또한 그러한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네. 또 영장을 청구를 한 그 관할 법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를 해야 되는데 왜 엉뚱한 곳에 청구를 했느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까지는 이런
발부된 영장의 효력을 적법하게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또한 다투기 위해서는 체포된 후에 적부심 절차를 거치는 것만 남아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대통령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이 수사와 이 영장 청구 발부 집행 자체가 모두 다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영장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 어쨌든 논리에 대해서 좀 짚어를 주셨는데 앞서 그 서부지법 체포영장 역시 인정을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이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가 법리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논란의 소지가 없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공수처가 만들어진 지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또한 공수처 법에도 좀 해석의 여지가 있을 만한 부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게다가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다 하더라도 공수처가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는 또 검찰이 해야 됩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양측의 주장이 법률 해석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영장을 어디에 청구할지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영장인지 그리고 또 당시 그 상황 그 영장의 종류에 따라서 적합한 법원이 관할 법원이 어디인지가 정해지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특정 법원의 영장을 청구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찾기는 힘들어요. 네. 물론 대통령 측에서는 이거는 당연히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야 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만 법 규정을 보면은 그렇게 해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럼 판례들도 지금 현재로선 저희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소재하고 있는 곳을 관할하는 용산구를 관할하는 서부지법에 청구했고 또한 법원에서도 적법한 영장 청구라고 모습을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확인을 할 수 있듯이 대통령의 변호인단의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윤곽근 변호사로 보이는 사람이 지금 저희 취재진들과 또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아무래도 이 지금 체포영장이 집행이 좀 임박했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영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저 안에도 굉장히 긴박한 상황인데 경호처가 버스 차량을 재배치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지선을 구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자 김다영 기자 이제 우리가 예상되는 시나리오들이 몇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많은 인력을 투입했다. 이른바 이제 뜯어내기라고 부르는데 여러 명이 한 명씩 좀 저지선을 해체한다.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경찰은 상당히 많은 인력을 투입해서 이번 영장 집행을 성공시킨다는 방침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4인 1조, 4명이 한 조가 되어서 영장 집행에 저항하는 경호처 인력을 끌어내고 체포해서 유치장으로 이송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체포수색조일 텐데요. 관저에 투입돼서 실질적으로 윤 대통령 위치를 파악하고 체포를 하는 그런 조입니다. 다만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은 공수처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이 공수처는 오늘 40여 명 정도의 인력을 그러니까 수사와 검사들을 공수처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속속 도착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